김성우는 아침 일찍 예약해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섰다.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이런 검진이야 늘상 해오던 일이었고 특별한 기대도 없었다. 그저 절차를 밟듯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그가 이름이 불려 들어간 순간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검진실 문을 열자 네이비색 간호복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성우를 맞았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연희는 환자들에게 늘 그렇듯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성우를 안내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환자를 대할 때만큼은 늘 따뜻했다. 성우는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간호사라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기본 문진과 혈압 측정을 마치고 심전도 검사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연희는 기계의 위치를 조정하고 전극 패드를 준비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고 연희는 절차대로 하나하나 설명하며 손길을 움직였다. 그 과정은 차분했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검사였다. 그러나 한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희가 검진용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기 위해 성우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그녀는 기계와 연결된 센서를 목에 걸어야 했고 위치를 정확히 맞추려면 몸을 숙여야 했다. 순간 그녀의 상체가 성우 쪽으로 기울어졌다. 불과 몇 뼘 남짓한 거리, 그녀의 목덜미와 가슴이 성우의 가슴팍과 맞닿을 듯 가까워졌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그때였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났다. 흔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마치 벚꽃이 막 피어날 때 느껴지는 은근한 꽃향기였다.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향기에 성우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늘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동안 가슴이 뛴 적이 언제였던가. 그 기억조차 흐릿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우연한 이 짧은 순간에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났다. 연희는 아무렇지 않게 목걸이를 고정하고 몸을 물렸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절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흔들렸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검사는 계속 이어졌고 연희는 차분히 결과를 확인하며 메모를 했다. 성우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그 은은한 향기와 순간의 근접함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검진이 끝나고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검사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음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짧고 단순한 안내였지만 성우의 귀에는 오래도록 맴돌았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단순한 검진이었지만 그날의 짧은 순간은 성우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김성우는 검진을 마치고 며칠을 보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건강검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병원에서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은은한 벚꽃향, 가까워졌던 거리, 그리고 맑은 눈빛.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이제 나이 50을 훌쩍 넘긴 남자가 간호사 하나 만났다고 이렇게 흔들리다니. 그러나 감정은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았다. 성우는 결국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다. 검진 결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병원을 찾기로 한 것이다. 상담실 앞 대기석에 앉아있던 성우는 무심한 척 서류를 넘겼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문 쪽을 향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연희가 환자를 안내하며 나왔다. 그녀는 환자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성우는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요동쳤다. 곧이어 연희가 성우를 보더니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김성우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짧은 말 한마디였는데 성우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순서가 되어 들어간 상담실, 의사와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큰 이상은 없고 생활 습관을 조금 관리하면 된다는 이야기. 의사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성우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연희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성우 눈에는 특별해 보였다. 상담이 끝나고 연희는 성우를 복도로 안내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검진 결과가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스트레스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연희는 가볍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환자에게 늘 보여주던 친절한 태도였지만 성우는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돌아가면 또 몇 주간은 이 감정이 답답하게 쌓일 것 같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연희 씨, 혹시 근무가 끝나는 시간은 일정한가요? 순간 연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상대했지만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건 흔치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히 웃으며 답했다. 저희 근무는 일정하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성우는 더 말을 이어가진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했다. 그 말이 지나치게 평범해 보여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희는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다시 환자를 맞으러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성우는 알 수 없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큰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그녀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그는 오랜만에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걸 실감했다. 김성우는 상담을 마친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검진 결과는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연희로 가득했다. 그녀의 밝은 눈빛, 환하게 웃던 얼굴, 은은하게 스쳤던 향기까지. 나이 50을 훌쩍 넘긴 자신이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실이 벅차게 다가왔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병원 근처를 서성였다. 스스로에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라는 변명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연희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다. 가끔씩 병원 문을 지켜보며 나오는 간호사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연희는 네이비색의 간호복 대신 가슴이 살짝 보이는 브이넥 니트의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병원 안에서 보던 단정한 간호사와 달리 평범한 30대 여성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풍겼다. 그녀는 휴대폰을 잠깐 확인하더니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뒤따랐다.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연희가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켜는 모습이 보였다. 성우는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섰다. 벨소리가 울리고 커피 향이 퍼졌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뵙네요. 자주 오시는 곳인가 봐요? 성우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겁니다. 연희는 컵을 손에 들고 가볍게 웃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늘 환자들을 맞이하던 상냥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사복 차림의 모습은 성우의 눈에 한층 젊고 생기로웠다. 성우는 창가 쪽 빈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이 그 틈을 채웠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여기 자주 와요. 병원 일 끝나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서요. 혼자 정리도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든 일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환자들한테는 늘 웃어주시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연희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미소를 지었다. 환자들에게 수없이 들어온 감사 인사였지만 성우의 목소리에는 다른 울림이 있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연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할머니와 살아온 세월,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야 했던 기억.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도 내비쳤다. 아내와는 남남처럼 지내는 현실, 군 복무 중인 아들 하나만 남겨둔 쓸쓸한 집.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묵직하게 번져나왔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 서로 다른 나이,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닮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순간 주변의 소음은 사라진 듯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존재하는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연희가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은 근무가 일찍이라. 성우는 짧게 대답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던 연희의 모습,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라 하기엔 이미 마음이 깊숙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오랜만에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카페에서 마주한 이후 김성우와 박연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성우는 검진 상담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병원을 찾았다. 때로는 단순히 혈압을 재겠다며 들렀고 가끔은 가벼운 증상을 핑계 삼아 방문했다.
연희는 처음엔 환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라 여겼지만 차분하고 젠틀한 태도로 다가오는 성우에게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만큼 성우의 든든함과 배려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하지만 두 사람만의 시간이 쌓일수록 주변의 눈도 따라붙기 시작했다. 병원 내 간호사들 사이에서 은근한 수군거림이 돌았다. 박연희, 쟤 요즘 저 환자랑 자주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혹시 환자랑 사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오가던 농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사실처럼 굳어졌다. 연희도 그런 시선을 느끼며 조심하려 했지만 이미 누군가의 눈에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었다. 성우 또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접수 창구에 있던 두 간호사가 그를 보며 눈짓을 주고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모른 척하며 걸음을 옮겼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다. 마음이 이미 연희에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에서도 나타났다. 아내는 성우의 변화를 곧바로 눈치챘다. 퇴근 후 곧장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이유 없이 늦는 날이 늘었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무심하던 태도는 그대로였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은 더욱 커졌다. 아내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차갑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어디 다니는 데 있어?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니야. 그냥 검진도 받고 상담 때문에 병원에 좀 들렀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놨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다. 성우가 연희와 복도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동료 간호사가 목격한 것이다.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짧은 안부 정도였지만 보는 눈에는 달리 보였다. 그날 저녁 병동 내에는 뒷얘기가 빠르게 번졌다. 연희 저러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환자랑 너무 가까워 보이던데. 들키면 진짜 곤란해질 거야. 연희는 동료들의 시선을 애써 모른 척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뒤흔들렸다. 자신은 단순히 대화만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남들이 보기엔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환자와 사적인 관계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이었다. 그날 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는 성우를 향한 감정이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직업적 위기와 주변의 시선이 무겁게 짓눌렀다. 이 관계가 들키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듯했다. 성우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병원 직원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위험이 커질수록 연희를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오랜 세월 잊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한 뜨거움이었다. 결국 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우린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박연희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병원 안에서 돌던 뒤제기는 이미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섰다. 동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고 상부에서는 은근히 특정 간호사의 환자 응대 방식을 주의하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연희는 누구보다도 상황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었다. 성우 역시 편치 않았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했다. 저녁마다 차가운 공기가 식탁 위를 감돌았다. 하지만 이런 압박이 오히려 성우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그는 이제 숨길 수조차 없었다. 결국 연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오늘 저녁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서 마주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짚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연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저도 알고 선생님도 알잖아요. 성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너를 보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벤치 위에서 시작된 손길은 거부되지 않았다. 차가운 동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그날 밤 성우는 연희의 작은 원룸을 찾았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창문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은은히 공간을 채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순간 성우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연희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조심스레 얽히는 팔과 어깨. 연희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성우는 그 향기 속에서 젊은 날을 떠올렸고 연희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든든히 기대는 안도감을 느꼈다. 서로의 외로움과 갈증이 하나로 녹아들며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다. 자세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좁은 의자 위에는 흰 간호사 가디건과 남성의 셔츠가 가지런히 겹쳐져 있다. 그리고 침대 위 서로의 체온에 기댄 두 사람의 숨결이 고요히 섞여 있었다. 새벽녘 연희는 잠든 성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현실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성우도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면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고 성우의 집에는 냉랭한 공기가 흐를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둘 다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